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또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켰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빅 이슈죠. 임대차 시장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매매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거래량 그리고 임대차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 가지를 드리면 수도권은 거래량, 임대차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 그리고 클래스 1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빌라 너마저 반전세 급증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1월부터 4월 통계 반전세 계약 건수 1년 새 42.6%업 그죠? 전세금 일부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이른바 반전세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민 대표 주거 유형인 빌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월세를 원해? 그럼 월세로. 내가 전세를 원해? 그럼 전세로. 내가 매매를 원해? 그럼 매매로. 내가 분양을 원해? 그럼 분양을. 이렇게 각각 수요를 다 해결해주는 시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자동차 시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벤츠의 어떤 모델을 뽑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 그 모델을 살려면은 마이너스 옵션 모델을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 차량 반도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뺀 모델이 나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의자 조율하는 거 있죠. 전자동 시트. 이게 안 돼요. 그게 나와요. 지금 이제 한국에 입항되는데 그걸 뺀 모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전자동 시트가 되는 물건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이건 벌써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동 시트나 여러 가지 마이너스 옵션도 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차량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명 차량은 2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고 테슬라 같은 건 일단 누르고 보자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공급이 안 되면은 수요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가져가야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가져가야 되거나 오래 기다리거나 높은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라 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걸 제때 맞게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전세가 늘던 월세가 올라가던 전 그건 상관은 없다고 쳐요. 그런데 월세가 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건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아파트 전세, 아파트 월세, 아파트 반전세, 빌라 전세, 월세, 반전세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느 유형이 올라간다는 여러분한테 별로 이슈가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가 전세가 있었는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다 가요. 근데 월세가 안 올라가요. 뭔 뜻일까요? 그냥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월세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건 월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대로 된다는 거니까 이건 시장에 문제가 없어요. 또한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세로 가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을 건드려 놨더니 전세가 매력이 없다. 난 그래서 저 월세로 가겠다. 근데 월세 공급이 충분해? 그럼 월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땡이에요. 매매, 구축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매물이 많아요. 골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든 말든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럼 부담이 없죠. 나중에 사도 되니까 결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전세 사는 것도 부담이 안 돼요. 왜? 전세로 살고 나서 사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테니까 상관이 없죠. 이러면 월세도 부담이 없죠.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해도 후회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니면 분양을 받더라도 전세로 한 두 바퀴 살다가 분양을 받아서 입주해도 상관이 없고요. 뭘 선택하든 공급이 충분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반전세를 많이 계약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서 반전세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많이 갔다는 게 이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옮겨간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세를 택하기 싫으면 반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이 월세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건 비교급부라니까요. 신규 분양은 솔직히 특별한 스페시픽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개로 두고 매매랑 전세랑 월세를 놓고 봤을 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월세를 계속 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연결이 돼 있잖아요. 월세 가격이 다 올라가면 월세가 정말 최악의 초이스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이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월세가 비싸지면 월세가 왜 비싸지겠어요? 집주인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월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집주인의 탐욕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야, 그럼 집주인이 지불하면 되지. 왜 내가 지불해야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누구 거죠? 집주인 거죠. 집주인이 돈을 다 내고 유지를 한 다음에 월세를 놔야 월세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제공을 해야 공급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부담이 심하면 매물에도 부담이 심한 게 이거 우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공급이 많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월세에 지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전세로 가요. 이때 또 문제예요. 전세 공급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월세 공급도 그래 했듯이 전세도 공급이 안 되고 있으면 전세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월세도 최악, 전세도 최악의 초이스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매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옆으로 삐껴나가게 하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병목 현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야, 집 개수가 똑같은데 집 개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월세로 하든 전세로 하든 매매로 하든 그 차이일 뿐인데 그 투기꾼들의 장난질이지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냐? 아니죠. 여러분 이건 거래예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 뭘 원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새 좀 종종 느끼실 텐데 뭐 크리스마스나 추석이나 설에 도로 막히죠. 도로 막히잖아요. 예, 저도 막히는 거 알거든요. 제가 정말 심할 때는 그날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 신사동 가로수길 있죠. 가로수길 끝에서 끝까지 지나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린 적이 있어요. 그냥 그 끝에서 끝 걸어가도 되는 그 거리가.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차 대수랑 도로는 똑같아요. 제 말 맞죠? 차 대수랑 인구수랑 도로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막히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한꺼번에 밀려 나와서 그래요. 아니면 그 구간에 한꺼번에 밀려 나와서 그래요. 아니면 중간이 막혀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집 개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계약을 원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도로는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차 개수도 똑같고 도로도 그대로 있는데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날아가죠. 시간은 뭐예요? 돈이죠. 거래하는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수요가 병목 현상으로 몰리면 돈이란 대가가 따라가요. 웃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이 쉽게 못 내려오죠. 왜?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걸 지켜보시면서 뭘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냐면 반전세 계약 건수가 1년 새 42.6%가 늘었다도 포인트지만 반전세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 비교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약간 기저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임대차 4법 중에 마지막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거든요. 전월세 신고제 중에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봤을 때 전세랑 월세가 있으면 누가 더 신고를 열심히 했겠어요? 전세가 더 열심히 하죠. 보증금 지켜야 되니까. 월세는 집주인 세금 아껴야 되고 보증금 지킬 의무가 좀 덜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소규모 주택이 많다 보니까 신고를 잘 안 하니까 기저효과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를 덜 하던 월세가 신고를 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월세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기저효과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체크를 해보면은 반전세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월세도 늘었어요. 사장님들이 느낄 정도면 진짜 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반전세 월세는 실질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약간 오버슈팅일 수는 있다.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확인해 드리면 월세도 올라가고 있고요.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가. 왜냐면 제가 예전 시장에 비해서 월세가 지금 서울은 2배가 올랐거든요. 2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보증금은 그대로이거나 보증금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저처럼 꾸준히 사장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전세 가격이랑 반전세 가격이랑 월세 가격이 삼중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오른 건지 내린 건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까지 진짜 오르고 있어요. 서울 빌라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던 거. 집주인을 괴롭혀서 그래요. 임대인을 괴롭히니까 매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제대로 나와서 서로 고르다 보면 임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세금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올라가고 세금 올라간다고 쩔쩔매는 집주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서로 경쟁이 치열한데 배짱으로 가격을 올리겠어요. 계속 공실일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면서 집주인들을 계속 속박하니까 세를 놓을 수 있는 집주인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집주인들끼리 마음대로 경쟁률이 낮으니까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되니까, 세금 올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은 반전세로 가거나 그 안에서도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고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까지 이게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똑같아요. 매매, 전세, 월세 연결돼 있죠. 주거 시장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 제가 빌라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 빌라는 아파트보다 수요가 낮아요. 그리고 공급도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밀려 나온 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시장에 나가보면 다 확인이 가능한데 그 빌라 시장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임대차 시장의 문제가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좀 더 빨리 결정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